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아는 마음과 그 대상으로 성질이 계속 이제 세부서로 이제 같이 사라지는데요. 그때 왜 그럴까를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서 굉장히 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의도, 오케이. 알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아는 마음이 매 순간 새로 생기다 보니 마치 스님이 말씀하신 공간이라는 표현을 빌리면 공간이 계속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오. 그 안에서 대상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은 당연히 변하고 있고 따라서 왜 일어나는가 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걸 아니까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드는 근심, 불안, 초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회사에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어제까지 했던, 마지막까지 하긴 했던 게 지금 변동사항은 없을까? 근데 이제 이걸 알다 보니까 이 근심, 불안, 초조가 내가 원해서 만들었구나. 내가 원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에 마음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대상 성질이 일어났고, 그 대상 성질을 이제 개념화한 것이 근심, 불안, 초조일 텐데, 그 자체를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아침마다 끙끙대면서 담배 피워대고 필요했구나. 그걸 아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물론 습관처럼 순간 문득 올라오는 거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만들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원해서 만들었다는 걸 또 아니까 거기에 이제서 좀 얽매이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이제 숙고하거나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매 순간 예를 들어서 저 사진을 보면 저기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이제 복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졌고 그 마음이란 공간이 있으니까 대상의 성질이 드러났고 대상의 성질이 드러나고 그 거기까지가 실체고 그 다음부터는 실체가 아니라는 견해가 생겼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저 보이는 게 이제 실체성에 대해서 실체가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하늘 보면 아 이게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리고 들리면 듣는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구나.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은 생각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생각도 제일 보기 힘들었던 게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내가 있었고, 근데 점점 더 이제 생각이 보여지면서 생각조차도 마지막에 만들어진 현상이 있구나. 이런 좀 이해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어떻다고요? 현상이 있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고민이 한 6개월 전쯤에 했었던 체험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쯤이었는데 그 빗소리가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언어도 마음이 만들었어. 나는 불쑥 한마디가 올라왔고 갑자기 그때 모든 게 거치면 갑자기 뒤로 확 물러나는 느낌? 뒤로 물러나는 느낌은 이제 후차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모든 게 이제 앞에 사라지면서 갑자기 무언가가 드러났는데 너무나 찰나였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계속 6개월 정도를 계속 이제 끙끙대면서 이 언어도 마음이 만들었어.
이 말 한마디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게 어떻게 그러한 모든 것을 거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마음이 정화되게 했을까? 짧은 순간이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상을 보다 보니까 대상이 다 언어인 거예요. 생각.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눌렀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는 약간 중과부적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고 듣는 다른 거 중심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계속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게 보이는 것이 다 언어고 이제 생각이더라. 그게 이제 맞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딱 연결되진 않는데 생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보면 이 생각조차도 내가 원한 마음에서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 최초에 일어난 마음에 보이는 성질 또는 알고 당하는 성질에는 생각조차도 없지만 뭐 근거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정보에 따라서 그 반야티적인 걸로 이루어지는 이 생각이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잠시 또는 끊기는 것 또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본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신분화 초조에서 더 이상 괴롭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이른바 90년대생 신입사원이 왔는데 되게 거칠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키보드를 막 부수듯이 때리고 튀쳐나가버리거나 막 전화가 자기 스스로 뭐가 안 맞으면 전화기를 너무 이제 부서지듯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로 저랑 어찌됐든 몸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이제 업무상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가 됐는데 직급상 나이상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런데 그때 저는 실체성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데미지도 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밥이나 한 끼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 좀 더 하자라고 돌았는데 다른 직원이 와서 저한테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봐주냐? 아니 기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무슨 밥이냐 밥을 왜 사주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뺏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1년 전하고 저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만약 1년 전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친구 빼고 그 주변한테 다 그 사람 이제 슬슬 이야기하고 나름 제 동조 세력을 만든 다음에 그 친구를 압박을 했을 거예요. 들어갔을 텐데. 근데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이제 그 친구한테 연민이 갔어요. 나는 별로 뜨겁지 않은데 너는 되게 뜨거울 거야. 왜냐면 저도 화를 내봤으니까 화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그랬을 때 딱 눈을 감았는데 그 친구가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도 또 줄 수도 없구나. 얘가 이제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아이구나. 그래서 줄 수도 없지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힘든 화를 왜 하고 있니? 그 후로 이제 한 네다섯 번 또 더 거친 것도 있었고 했지만 그냥 덤덤하게 됐더니 드라마처럼 일주일 전쯤에 갑자기 너무 친절하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굳이 먼저 말할 거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말 잘 보내세요. 한번 인사하고 후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 동조 세력을 만들고 이 아이하고 싸웠다면 그보다 훨씬 나은 해법이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이제 고민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차피 수행자의 삶과 조직원으로서의 삶이 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때 나는 분명히 이 친구한테 기강을 잡았어야 되나? 그래서 좀 고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좀 덤덤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드렸는데, 줄이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행의 공덕이나,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이 팀장 얘기가 그런 것들이 전부 지혜가 그렇게 이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행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지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행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진다면 뭔가 수행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한 아주 고착된 견해, 그런 것들이 좀 자꾸 헐렁헐렁 하면서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혜가 이렇게 사띠오 지혜가 이렇게 바꾸나요. 그게 수행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이게 좋은 점, 그 수행적으로 얘기해 줄 것들이 많은데, 중간에 말을 끊기가 그래서 쭉 놔뒀는데, 이제 내가 해줘야 될 말이 이제 막히네요. 그 지나가 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 묻고 싶어요. 아까 대상과 하는 마음이 함께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 사라지는 거가 왜 사라지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팀장 얘기 말로 나왔어요. 변화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사라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데, 그게 지금, 크게 그 이치와 원리를 완전히 내가 소화된 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그러는데요. 일단은요, 그 변화되는 거가, 바뀌는 걸로 보면 좋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사라진다라고 알면은 더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이렇게 말하는 거에 하나의 또 어떤 그 베이직, 그 근본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사야두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상으로 봐라, 대상으로 봐라. 모든 게 일어나는 걸 다 대상으로 보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 수행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대상으로 보라, 대상으로 봐라,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그 바뀜의 성질이 들어있습니다. 대상으로 보면은 이미 벌써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사라짐이 된 거예요. 그건 바로 이해거든요, 이해. 이런 거가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더 힘이 써집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알아차림의 대상한 마음의 그 원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처음에는 대상만 사라지는 법이 없고 아는 마음만 사라지는 전례가 없다. 그래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늘 사사나 스님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대상하고 알아차림 또는 대상하고 아는 마음하고 함께 항상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두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고. 이거는 큰 틀이에요. 그냥 법문용어로 던져주는 법어거든요.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수행자들 몫이에요. 거기가 이제 선형적인 시스템도 들어있고요. 공간성인 공간형 그런 시스템도 들어있어요.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빤자가 하는 일, 싼자가 하는 일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런 법칙도 들어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연기법도 조건 지어지는 연기법이 있는가 하면은 조건을 풀어 해치는 연기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더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하는 마음이 함께, 두 마음이 함께 하나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많아요. 거기에 담화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특성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자들은 그거를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법원이 그게 나왔는데 그 디테일하게 그 원리 이치는 수행자들 몫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뭐 앞에 보면서 프레카드 저 모양 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 상이 만들어지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만들어진다는 거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 수행에서는 마음, 정신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수행은 다 정신적인 얘기잖아요. 그건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식.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거를 물리적인 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물병이 플라스틱 공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나오죠? 틀에 찍혀서 성형해서 나오죠? 의식으로, 마음으로, 정신세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수행 중에, 그 인터뷰 중에 물리적으로, 물질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 쪽으로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면은 이렇게 파네티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들어진다는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해의 문제지. 정신적인 문제는 전부 이해의 문제예요. 물리적인 거랑 상관이 없어요. 다 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체 유심전에서 다 마음을 다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얘기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해할 때는 정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게 뭘 갖다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이 바탕이 뭐냐, 이것도 알아야 돼요. 바탕. 저 그림 만들어졌죠? 저 그림이 어디에 만들어져요? 저 상이 어디에 맺혀요? 눈 망망하게 맺히나? 그니까. 보는 마음에 그럼 저것이 맺혀 있나요? 마음에는 모양이 똑고 색깔도 형체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 만들어지는 그 베이직 바탕, 그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전부 다 마음이야. 의식의 문제예요. 모양은 똑고 색깔도 형체가 없는 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길게, 오래, 꾸준히 해줘야 돼요. 단박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몸 하나, 이거 하나 처리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 몸이 뭐예요? 몸 여러 가지로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게 몸이에요. 딱 몸 하나로만 보면 그는 빵점이에요. 왜 이 몸이 단막 몸을 까야라고도 하죠. 까야라고 하잖아요. 까야. 그래서 까야를 껐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몸이 단마로 될 때는 단막가야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몸을 어떻게 봐야 단막가야가 돼요? 단마로 봐야죠. 답을 간단하네. 머리 띄고 꽁지 띄고 단마를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이 나는 그래서 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참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물질의 빠르바타 얘기를 또 하잖아요. 몸을 또 물질이라고 하죠. 물체라고 하기도 하고 물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몸과 사물은 어떤 관계인가요? 몸과 사물.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죠? 뭐, 보이는 나무니 뭐니 이런 다 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양 있고, 형태 있고, 색깔 있는 거 다 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또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많아요. 왜 사물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영어에서요, 오브젝트를 어떤 사람들은 해석할 때 물체라고도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물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다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몸과 사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게 몸에 대해서, 저는 계속 찢다, 마음 쪽만 계속 관심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몸이라는 것이 관심이 이제 돼가지고, 그게 알게 됐는데요. 아, 이 몸이 그게 만만치 않아요. 몸에 대한 이해가. 근데 보통 초심자들 수행 막 시작한 사람들은 몸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해. 제일 맨바닥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맨바닥에. 그게 맨바닥이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몸은 빠져뛰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은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이제 만들어진 거.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근데 그게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상이라고 하죠? 쌌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그러면 쌌냐는 뭐죠? 마음이죠. 그럼 생각은 뭐죠? 마음이 이게 플라스틱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확 틀어져 버리죠. 근데 그 만든다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적당한 용어가 없는 문양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맨맞은 게 이게 만들어진다는 말이 제일 맨맞은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날조한다, 뭐 조작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다 왜곡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전도망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전도몽상.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다 그냥 쳐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문제가 사단이 나는 게 그 쳐버리는 게 또 사단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내 견해만, 내 생각과 내 쌌대만 다 바르게 바꾸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됐다, 몽상이다, 뭐다, 뭐 또 다른 용어들 많이 있잖아요. 전도몽상, 뭐죠?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쳐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건 불교 아니에요. 그게 다 자기 자신이 그런 언어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언어에 지청하는 일이에요. 그 언어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우리 얘기했네, 아까 우리 이팀장님이 언어 다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 생각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언어들을 전도 몽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냥 척파한다, 뭘 척파한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척파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그런 분인가? 뭘 때려 부시나? 그래서 한때는 저도 다 바꿔야 된다. 이 수행을 하면서 다 바꿔내야 된다. 바꿔내야 되는 것이지 때려 부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척파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잘못된 견해를 바꿔야 돼. 내 생각을, 내 삿들을, 본인 인식과 지각을 바꿔내야 돼. 그 얘기 내가 법문에 수차례 됐고 올려주는 그
밴드나 그 카페에 올려주는 글들이 다 그런 글들이거든요. 보는 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보는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바꾸면 돼요. 잘못된 거를 바르게 바꾸면 된다고. 그뿐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는 그게 이제 어떻게는 그 사티와 지혜를 하면서 이제 그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는 문제를 자꾸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법문을 하고 답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말하고 그런 물리적 방법을 얘기하면 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바뀌죠. 없어지지 않아. 척파되지 않는다고. 제거 안 돼. 아까 사투리에서 지혜를 키워가지고 제어하는 일. 그래서 제가 그 번뇌를 허용하지 않고, 왜냐면 지혜는 늘 빠가마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제. 그리고 그런 지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조차도 다 단말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도 이 몸을, 이 까야를 뭘로 보겠어? 단막까야. 그때 단막까요. 단막까요. 이 사물도 단막까야를 봐. 사물이요. 근데 꿀단지 모시고 살잖아요. 다 날아오면서.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이 법을 안 내릴 수가 없었어. 너무나도 어리석은 중생들이 너무 많아서 가벼이 불쌍히 어여삐 여기셔서 이 법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